필기 마무리하고요. 자,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서 이론만 맨 1페이지, 1페이지. 1페이지입니다요. 자, 1페이지인데요. 일단 1페이지는 여러분들 세무 2급 때 배우실 건데 조심하시게 답 3번이에요. 왜 3번? 만기보유증권은 만기까지 가지고 있을 목적이니까 우리 시가로 평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틀렸어요. 뭐냐면 여기 만기보유증권이 없어야 돼. 낚시입니다. 가장 많이 파는 낚시예요. 그 세무 2급 때도 아마 많이 나올 거예요. 정말로. 그리고 우리 지분증권이 주식이죠. 동그라미 2번. 주식은 만기가 없기 때문에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만기, 우리 채무증권이 사채죠. 사채는 단기, 만기, 매도 셋 다 가능하니까. 만기가 아니면 단기하고 매도 중 하나 더 맞는 말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요. 자, 그 다음에 2번인데, 2번은 정액법 채택했는데 정률법에 따라 있어요. 근데 2024년 중에 취득했죠. 그럼 아시지만 우리가 내용연수 초기에 감가상각이 많이 되잖아요. 정률법은. 그럼 감가상각비가 증가하겠죠. 일단 1번 아니면 2번이 답이에요. 그죠? 그럼 당연히 이익은 비용하고 반비례니까 감소. 그 다음에 많이 상각하면 감루가 커지잖아요. 초기에. 그럼 감루가 커지면 장부금액 줄겠죠. 맞죠? 주니까 답 2번. 그죠? 그러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무 1급에서 추가로 나오는 애들이 몇 개 안 나와요. 실제로는 여러분들. 그 다음에 3번은 워낙 많이 나온다라고 했어요. 우리 단기일괄 처리법은 이거죠. 재무제표의 신뢰성이 높아지는 건 안 고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소급법은 고치니까 신뢰성이 떨어진다라고 했죠. 그래서 1번 맞고요. 그 다음에 전진법은 추정의 변경을 우리가 앞으로 잘할게요. 이게 전진법. 근데 그 앞으로가 단기와 미래. 그렇죠? 미래 기간에 반영한다면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소급법. 소급법은 회계 변경의 누적 효과를 어디에 반영하냐면 이익잉여금에. 그래서 우리 누적 효과 파악하기가 어려운 게 전진법이에요. 전진법. 전진법은 앞으로 잘할게요. 과거는 무시하세요. 라고 하는 거니까 우리가 회계 변경의 누적 효과 파악하기 힘들다라고 했죠. 단기일괄 처리법은 단기 손익에 반영하는 거고 누적 효과를. 네, 그리고 비교 가능성이 저해되는 건 단기일괄 처리법하고 전진법은 어떻게 돼요? 네, 얘네들은 우리가 재무제표가 같이 있잖아요. 정액법하고 옛날 방법하고 지금 방법이 같이 있으니까 네, 통일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비교 가능성 저해된다고. 있고요. 4번은 아까 했던 그거 말씀이요. 답이 3번입니다. 그 다음에 4번은 조심하실 게 항상 자기 주식은 액면가 안 쓴다라고 했죠, 여러분들. 그래서 답 2번이에요, 2번. 그 다음에 5번도 틀리시면 안 돼. 5번은 항상 우리 오답이 상가객은 둘 다 증가한다라고 했죠. 5번의 답은 1번이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입니다. 여러분들 단계배우법 배우셨죠? 단계배우법은 중요한 게 이 문구입니다. 뭐냐면, 네. 나중순위, 후순위는 나중순위입니다. 후순위 보조 부문의 배부. 반대로 얘기하면 선순위. 보조 부문에는 배부하지 않아요. 이게 중요해요. 단계배우법은 보조 부문끼리 용역 주고받는 걸 일부 고려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문제에서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보조 부문 중 수선 부문의 원가를 먼저 배부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 있는 수선 부문이 이렇게 쓸게요. 먼저 순위 보조 부문이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그러면 언급이 없는 보조 부문이 나중 순위 보조 부문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가요. 그렇죠? 그럼 여기 수선이 선, 전력이 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무 206이 여러분, 세무 2급 때 배워요, 이거. 이렇게. 그러면 요거 있죠, 여러분, 여기. 우리가 용역 제공하는 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본다라고 했으니까 쭉 가면
이거는 선순위 보조 부문인 수선 부문이 맞죠? 후순위 보조 부문인 전력 부문한테 배부를 해주는 거예요. 이건 고려해야 돼요. 근데 뭐야 이거 친절하게 냈네? 근데 이거 친절하게 냈네 그냥 없어. 원래 얘는 고려 안 하거든요. 이거 후순위 보조 부문이 네 이건 제가 빨간색으로 친 게 후순위 보조 부문이 나중순위 보조 부문한테 배부하는 거잖아요. 요거는 고려 안 하는데 다행히 문제에서 배부 용역을 안 줘요. 전기가 수선한테 쉽게 낸 거예요 그냥. 그렇죠. 그냥 배분만 쫙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X 부문에 배분될 거래요. 그러면 우리가 X 부문에는 여러분들 10만 원 곱하기 40% 나눠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8만 원 곱하기 30% 되게 쉽게 냈어 그냥. 제가 설명드릴 게 없어요 이거는. 그럼 X 부문의 총 원가는 얼마야? 이렇게 하면 64,000원인가? 단계 X에 배부될 보조 부문의 총 원가. 잠깐만, 맞다. 내가 뭐 하고 있는 거냐? 죄송해요, 여러분들. 쏘리. 내가 뭐 하고 있는 거냐? 이거 잘못 풀었어요. 뭐냐면, 자, 보세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전력 부문에 얼마가 배부됐을 거냐면, 10만 원에 40%니까 여기에 4만 원이 배부됐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맞죠? 잘못 풀었어. 그러면 우리가 전력 부문, 항상 보조 부문은 배분 후 원가가 0이어야 된다라고 했죠. 그러면 지금 전력 부문은 본인의 원가가 8만 원도 있지만, 맞죠? 8만 원도 있지만 지금 여기 수선 부문한테 4만 원 받았잖아요. 맞죠? 받았으니까 8만 원에 4만 원 더한 그렇죠? 12만 원을 배부해야 0이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럼 12만 원을 여기다 배부해야 되는 거니까요. 이렇게 계산하면은 답이 얼마냐면 4번 나오긴 4번인데 4번. 죄송합니다. 그래서 항상 여기서 핵심이 되는 게 제가 실수한 거 그쪽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후순위 보조부는 본인 원가와 선순위한테 받은 것까지 합쳐서 보내주는 거. 자, 그 다음에 7번입니다. 7번은 여러분들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림 그리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어떻게 하시면 되냐, 보세요. 이렇게 보시면 돼, 그림을. 자, 화면 좀 보시면, 여기가 0%고요. 여기가 100%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항상 완성도는 같은 말이 위치입니다, 위치. 완성이 60% 됐다라는 건 컨테이너 벨트에 60%에 놓여져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초 제공품은 여기 있는 거죠. 기초 제공품이 60%, 기초 제공품이 60% 시점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기초 제공품은 전년도 거죠, 전기 거. 맞죠? 그럼 생각해 보시면 여기. 직접 재료의 20%는 공정 초기 투입이고, 나머지 20%는 80% 진행 시점에 투입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거 라면으로 따지면 나는 라면 사리를 50%는 라면 끓이기 전에 한 방에 다 투입하고 50%는 나머지 50% 라면 사리는 80% 끓였을 때 투입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죠? 그럼 내가 기초를 어저께라고 하면 라면을 몇 프로 끓이다 만 거예요. 어저께. 60%만큼 끓이다 만 거죠? 맞죠? 근데 재료는 요때 50% 투입이고요. 그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언제 50% 투입하면 요 80% 시점에 나머지 50% 투입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투입하죠, 여러분들. 그러면 내가 어저께 끓이다만 라면 안에 라면살이 몇 프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50%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50%만. 맞죠? 50% 이거 그림으로 50%만 들어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 기말 제공품도 완성도가 30%죠, 여러분들. 그래서 기말 제공품이 30% 시점에 위치했다. 그럼 기말 제공품도 똑같이 요때 50% 라면 사이 투입받았고, 근데 나머지 50%는 못 받은 거죠. 그죠? 일단 요렇게 그림 그려서 해석하시는 게 제일 좋긴 해요. 자, 그럼 선입선출법 그려보면
자, 그럼 선입선출법은 기초제공품이 지금 문제에서 400개. 그 다음에 단기 투입분이 5,000개. 그 다음에 단기 완성품이 5,000개.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이 400개. 근데 그럼 선입선출법은 뭐부터 먼저 완성이 돼요? 그렇죠. 기초 제공품부터 먼저 완성이 되는 거죠. 400개가. 그렇죠? 그럼 나머지가 단기 투입분에서 4,600개 완성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조심하실 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이 왼쪽에 있는 400개 있죠? 요 왼쪽에 있는 기초제공품 400개는 어저께 끓이다만 라면이고, 오른쪽에 있는 건 어저께 끓이다만 라면을 오늘 완성시키는 거예요. 어저께 끓이다만 라면을 오늘 완성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림 보면 생각하실 게 여기 어저께 라면 60% 끓이다 말았잖아요. 끓이다 말았을 때 라면 사리가 50% 투입됐죠. 그리고 오늘 얘를 끓이다만 라면 오늘 완성시켜야 돼요. 완성시키려면 40%더 끓이면 되겠죠. 그럼 40%더 끓이려면 나머지 라면 사리 50%가 추가로 투입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여기 어저께 만들다만 라면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추가로 재료는 50%를 더 투입하면 된다 이 뜻이에요. 네, 되셨죠? 그 다음에 단기 착수, 단기 완성품은 고민할 필요 없이 완성도 100%입니다. 왜? 단기에 시작해서 단기 다 했거든. 그러니까 단기에는 모든 짓을 다 한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실 필요 없고.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은 아까 봤었지만, 네, 단기 시작 할 때 이미 라면 사리 50% 받았거든요. 그럼 30% 위치에 있더라도 라면 사리 50%는 들어가 있잖아요. 나머지 라면 사리 50% 못 들어간 거지. 그래서 얘가 50%. 네, 이렇게 하면 답이 4번 나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재료 이거 투입 시점이 이렇게 그지 같으면 그림 그려서 한번 연습해 보세요. 눈에 좀 들어옵니다. 넘어가도 되겠죠? 자, 그 다음에 8번은 여러분 틀리시면 안 돼요. 우리 8번 이거 회계 1급 때 배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가는 작업 폐물에 대한 정의입니다요. 그 다음에 비정상 공소는 영업의 비용 맞죠? 비정상적으로 낭비된 거니까. 그 다음에 정상 공소는 통제할 수가 없죠. 맞죠? 그래서 맞고. 정상 공소는 부주의는 아니지. 맞죠? 이거는 라는 비정상 공소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9번도 회계 1급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답 1번입니다. 행태가 뭐냐면 원가가 움직이는 모습을 행태라고 해요. 행태. 그러니까 원가가 움직이냐 변동비, 안 움직이냐 고정비 이렇게 나눕니다. 자,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10번은 답 4번이죠, 여러분들. 우리 평균법이든 선입이든 기말 제공품의 완성도 고려해요. 이게 맞는 문장이 되려면 뭐로 바뀌면 맞는 걸까요? 4번이 맞는 말이 되려면 기초라고 돌려야 돼, 기초. 평균법은 기초 제공품도 단계 착수한 것처럼 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4번은 기말 때문에 들린 거예요. 기초가 아니라.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11번은 틀리시면 안 돼요. 3번입니다. 그죠? 우리 영세율 사업자도 과세 사업자니까 신고를 해야 됩니다요. 그 다음에 12번의 답은 4번이죠. 얘만 기타 사유 줄이고 나머지는 상여입니다요. 그죠? 그 다음에 13번 조심하세요. 13번. 여러분들 조심하시게 부가가치세는 순자산 증가설이 아니에요. 뭐예요?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관련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일단 얘가 틀린 거예요. 조심하실 게 우리 손해배상금 받았죠? 그러면 순자산 증가설. 이게 손해배상금을 받으면 손해배상 받잖아요. 손해배상금 받으면 이때는 우리가 원칙적으로 순자산 증가설에 따라서 입금이에요. 원칙이. 법인세에서는. 소득세에서는 물론 과세하진 않지만 맞죠. 근데 여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해약이잖아요. 뭐 해약이니까 이거 손해배상금 받으면
기타 소득이에요. 소득세는. 그렇죠? 근데 핵심이 얘입니다. 재화 용역의 공급 없이가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여기. 부가가치세는 반드시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관련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과세하지 않는 게 정보보조금 받은 거 있죠? 정보보조금 받은 게 부가가치세는 과세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정보보조금, 그러니까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하고 받으면 과세거든요. 공급 없이 보조금만 받으면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됐고요. 그 다음에 게임머니 있죠, 여러분들. 이거는 아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게임 하시는 분들이 더. 부가가치세 뜯겨요, 안 뜯겨요? 게임 결제하실 때. 뜯겨요. 그래서 그거 게임하는 분들 잘합니다. 저도 알고요. 게임, 온라인 게임 재화적 가치 있잖아요, 여러분. 재산적 가치 있어요, 실제로. 막 팔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점포에 대한 임차권이니까, 요거는 여러분들 뭐냐면 권리를 판 거죠. 우리가 권리를 파는 건 재화의 공급이고, 권리를 빌려주는 건 용역의 공급. 그 다음에 조심하실 게 흑과돌 파는 거, 여러분들, 흑과돌? 뭐야? 흑과돌은 여러분들 재화예요. 왜? 팔았잖아. 맞죠? 팔았으면,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 우리가 공기는 재화가 아닙니다. 근데 공기를 팔면 과세예요. 여러분, 선생님 공기를 어떻게 팔아요? 라고 실제 공기 파는 데 있어요. 산소 요거. 모아가지고 파는 데 있거든요. 공기호흡기. 이때 좀 잘 모르겠지만, 맞죠? 그래서 재산적, 그러니까 이렇게 흙과 돌을 팔았잖아요. 그러면 돈 받았겠지, 여러분들. 맞죠? 이 뜻입니다, 이 뜻, 여러분들. 흙과 돌이 재산적 가치 없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지금 팔았다라고 언급을 줬습니다. 네. 그래서 그지 같은 문장이 좀 3개입니다. 그 다음에 14번. 우리 신용카드 쪽은 왜 신용카드 공제해주냐면 국가가 모르는 걸 드러내 좀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어디는 알아요? 아파트 관리비는 알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뭐 한국 수자원, 전기료 이런 것들이 있죠. 한국 머시기 붙은 애들. 맞죠. 그리고 아파트 관리 보고 해. 회계사 껴야 됩니다, 원래. 아파트 관리비. 회계사들 보고 해줘야 돼,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거. 나라에다가. 자, 근데 의료비. 국가가 모르죠? 어떻게 알아요? 의료기관의 매출. 카드 안 긁어주면. 그죠? 그 다음에 학원비 모르지. 근데 교복 어떻게 알아? 교복 얼마 주고 사는지 어떻게 알아? 카드 긁어줘야 하는 거지, 국가가. 자, 그 다음에 15번은 조심하실 게 답 4번이에요. 이게 왜 답 4번이냐면 얘 때문에 그래요. 주거용 건물이라는 얘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배우셨죠? 세무 2급 때 우리 부동산 임대업은 다른 소득 금액하고 통산할 수 없고 다른 부동산 임대업에서만 가능하거든요. 배우셨죠? 그때 주택 임대업은 사업소득처럼 다른 소득 금액에서 통산할 수 있어요. 주택 임대업은 부동산 임대업이지만 우리가 2월 결손금이나 2월 결손금 통산할 때는 사업소득처럼 해석을 해줘요. 그죠? 이건 다시 한번 세무 2급 제가 이제 곧 올릴 거거든요. 내일부터. 그 영상을 꼭 보세요. 알죠? 그래서 답이 4번이고요. 1번은 맞죠? 우리 2020년도 이후면 15년. 그리고 2월 결손금 공제가 되려면 장부 있어야 돼요. 장부 없으면 2월 결손 공제 안 됩니다. 이것도 배운 것 같은데? 법인세에서도 아마. 그렇죠? 법인세에서 장부 없으면 우리가 그때는 2월 결손 공제 규정 이게 아니었고 장부가 없으면 뭐라고 했지? 그때 기타 사유출 기타 사유출이 아니라 상혈한다라고 했죠, 여러분들. 근데 천재지변이면 기타 사유출. 그죠? 그건 아니구나. 2월 결손 공제는 장부가 우리가 추계 신고가 장부가 없는 거잖아요. 장부가 없으면 2월 결손 공제 안 해줍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날라간 건 해줘야 돼. 어쩔 수 없이 날라간 거니까 그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 중소기업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환급해준다라고 했죠. 1년 전만 됩니다. 1년 전만. 그래서 맞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 보시면 어때요?